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의 여정 동안 현생에 필요한 육신을 챙겨온다. 언제? 태어나기 직전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한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다 보면 나한테 필요한 육신 딱 3개, 일간을 제외하고 천간에 딱 3개를 챙겨올 수 있다. 연간, 월간, 그리고 시간. 일간은 태어난 날을 뜻하고 연간은 태어난 연도, 월간은 태어난 달, 그리고 시간은 태어난 시간을 뜻한다. 참고로 연간도 매우 중요하다. 전생에 습관화되어 현생인 자신한테 나타난 첫인상이다. 전생을 대변하는 육신이라는 것이다. 마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너 몇 살이니? 환갑인데 얘 와, 동갑이네. 우리 친구하자. 하는 것처럼 같은 올해 태어났다고 친구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연간에서 주는 인상은 전생에 쌓아놓은 가치관에 대한 동질감을 이끌어낸다. 즉 연간에 정관이 있다면 반듯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기에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질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월간이 상관이라면 정관을 극하기에 마치 말 걸면 빠말떼기 맞을 수 있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동질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네 남편 때려봤나? 아니, 그럼 우리 친구 아니다. 니는 남편 때려봤나? 당연하지. 살살 때리지 않는다. 개 패듯이 팬다 아이가. 친구야. 이렇듯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 들어가는 육신이 있었다. 바로 비견이다. 조직이라는 모임을 가지거나 또는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을 먼저 찾는 육신이 비견인데 천간 비견겁재가 파벌을 만드는 1등 공신이다. 천간 비견겁재가 없는 팔자는 파벌에 따라가는 것이지 선두에 서지는 않는다. 즉 일하러 갔으면 일을 배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 일에 관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성정으로 인해 천간 비견겁재가 없는 팔자는 누가 자신의 일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천간 비견겁재가 있으면 힘든 일이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면 아무렇지도 않게 고마워하지만 비견겁재가 없으면 도와줬다간 욕먹을 수 있다. 가시나야, 이게 뭐고 이렇게 망치려고 내 도와준 기가. 한다. 하지만 비견겁재가 있는 팔자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 다시 도와달라고 한다. 또한 타인의 인생을 통찰하고 배우고 익히는 데 쓰인다. 비견이라는 육신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 말투, 행동 거지를 스캔하는 이 스캔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천간 비견겁재를 가진 팔자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누구를 스캔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삶이 팍팍한 데다 남편까지 말을 안 듣고 있다면 남편을 때리는 부인들이 부러워질 때가 있다. 언니, 우리 남편은 지가 하늘인 줄 안다. 맨날 지가 왕인 것처럼 내 부리고 지랄하고 자빠졌다 아이가. 지금 상팔년도 아니고 개엄하는 시대도 아닌데 미치겠다. 우짜면 좋노. 그걸 보고 니는 가만히 있었나? 아이고 참말로 열려놨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거 안 보이나? 까라면 까라는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 AI가 다 해주는데 각자 정신만 똑바로 챙겨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아이가. 우울증도 많이 생겨날 거고 왜 태어났는지 궁금해할 사람도 많이 생길 거다. 이럴 때일수록 반지기비라. 알겠나? 내 팔자에 상관 2개가 있다 아이가. 정관 날라올 때마다 그 새끼 다리 하나씩 뽑아진다 아이가. 어머 언니 너무 멋지다. 그리고 이런 언니를 부러워하며 남편이 계엄 선포할 때마다 개잡듯이 남편을 잡았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비견은 고행의 인생길에서 여러 인연들을 만나 그들을 바라보며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목적을 가졌다. 남한테 재물을 뺏기니마니 하기 위해 가지게 된 것도 아니고 단지 재물을 탐하지 않겠다고 하는 영혼의 가르침과 하나라도 나눠 먹겠다는 수어지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위해 천간 비견을 설정해 두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간 비견을 두었을 때 다른 육신에 의해 나타나는 업보를 들여다보자. 우선 천간 비견과 함께 식신이 있으면 전생에 타인과 함께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운영해 나간다. 대인관계를 잘 배우려면 이런 팔자와 인연이 닿으면 된다.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이미 깨우친 것이다. 언니, 남편 지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치고 됐다, 남편 어딨노? 가서 뺨알대기 같이 때려줄게. 하며 양 싸대기를 함께 때려주는 것이 비견과 식신의 관계이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엄청 잘한다는 특성이 있다. 물론 천간에 하나 남은 육신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다. 비견과 상관이 함께 있으면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이런 구성을 두게 되었다. 즉, 전생의 타인의 배려가 부족했으니 현생에는 타인의 일을 돕고 배려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도 기울여보고 타인의 일을 내 일처럼 처리해 준다면 자신의 영혼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제가 있으면 일간에 근이 있냐 없냐에 따라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 일간에 근이 있으면 내가 주도하는 삶이 되고 일간에 근이 없으면 타인의 삶에 따라가게 된다. 즉, 자신의 사업체냐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느냐의 차이 정도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일간은 정제와 비견이 합을 하니 정제의 근에 따라 업보가 달라진다. 정제의 근이 있으면 일하는 와이프를 만나지만 정제가 근이 없으면 전생에 다른 와이프를 뺏은 경험으로 인해 그 남편의 눈물의 의미를 그대로 자신이 경험하며 공부하게 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고리즘을 구성한 삶이니 좋고 나쁨은 없다. 이런 팔자를 두고 비난할 자격도 없다.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팔자, 나쁜 팔자는 없다. 단지 반성의 의미로 팔자를 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인 경우가 있다. 음일간이 정관과 비견을 함께 둔 케이스이다. 그럼 비견과 정관과 합을 하게 되는데 전생의 정관을 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현생에도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번뇌가 일어난다면 삶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가끔 천간합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 정임합은 목이 되냐? 갑기합은 묵기냐? 등등.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천간합이란 갑기합토라고 외우지 말고 갑기합 오빠, 병신합. 오빠, 자, 여러분도 따라해봅니다. 정임합, 오빠, 무게합. 오빠. 하지만 을경합은 좀 다른 어감을 가지고 있다. 자, 따라해봅니다. 을경합, 오빠야! 남명도 마찬가지이다. 을경합, 누님! 천간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죄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오빠. 누님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잘 살아간다. 단 일간과 합은 제외이다. 비견에서 편제가 있으면 일간에 근이 있냐 없냐에 따라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 천간에 비견이 있는데 편제가 있어야 삶의 목표가 생기고 비견과 함께 나아갈 목적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선 일간의 근이 필요하다. 없으면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따라가면 된다. 근이 없는데 무작정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갔다간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기 십상이다. 운에서 일간에 근이 들어오면 대장을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운에서 근이 나감과 동시에 비견도 다 나간다. 따라서 천간식신운에 누구든 따라가면 되고 일간에 근이 있다면 천간식신운에 팀을 구성한다. 그리고 편제운에 그만둔다. 비견에서 천간편관이 있으면 삶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설정했다. 첫째, 주위를 잘 살피며 갈 것. 둘째, 동료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며 갈 것. 첫 번째 경우는 가까운 가족, 동료들은 내버려 두고 대외적인 움직임을 갖는다. 즉 대내적 움직임보다 대외적 움직임을 택한 삶이기에 항상 가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다 보니 더 나은 배우자를 찾게 되고 더 나은 직장을 찾게 되는 마음이 일어난다. 보다 쉽게 살기 위해 다른 것을 찾아놨으니 지금을 만족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일간에 근이 있을 때 발생한다. 스스로 희생을 하기 위한 삶의 스토리를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중간중간 억울한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동료를 위해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공연불이라는 것을 느낄 때 허무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일간에 근이 없으면 타인이 볼 때 안 돼 보이는 삶을 살며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듣는데 일간에 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이끌고 간 것에 대해 가끔 원망을 들을 수 있기에 언제나 책임감이 따르는 삶이 된다. 비견이 있는데 편인이 있는 삶은 관성의 유무가 중요하다. 만약 무관이면 매번 말아먹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매번 도전하는 일에 전전긍긍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편인이 왕하고 일간 또 근이 있다면 편재운에 발복한다. 비견이 있는데 정인의 삶은 관성과 인성이 얼마나 왕한지에 따라 다른데, 관인상생이 잘 된다면 전생에 적선을 많이 했기에 현생에는 유산 상속이나 윗사람의 덕을 많이 보는 결과로 이어지며, 반대로 무관인데다 정인도 근이 없다면 전생에 자기 것만 챙긴 원인으로 인해 매번 재산 다툼이나 송사가 발생할 수 있다. 역시 삶이란 과거가 원인이 되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고, 지금이 원인이 되어 미래라는 결과로 나타나기에 지금을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명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비견이란 우리가 인생이라는 험난한 여정을 살아가며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가 때로는 불편한 동반자로 돌변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타인과 경쟁을 해왔으며, 더 쉽게 살아가기 위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더 좋은 동료, 더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다. 그래서 매번 TV 광고에서는 더 좋은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광고에 빠져들곤 한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자면 더 나은 삶도 없었고, 더 나은 동료도 없었으며, 더 나은 배우자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출발해 우리는 매일 지금이라는 소중함을 잊은 채 희망과 꿈을 쫓으며 살고 있다. 그러다 죽음에 이르면 문득 이러한 생각이 떠오른다. 더 나은 것도 더 좋은 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삶이라는 병화와 죽음이라는 임수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며 삶을 배우고 있다. 명리를 통해. 감사합니다.